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봇입니다. 평소 업로드하는 시간보다 영상을 조금 빨리 준비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명절도 다가오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업무를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전 시간에 시간 할애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서둘러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의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가격 차트의 현 주소 그리고 그러한 구간들에서 좀 주요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영상 업로드는 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삼각 수렴의 구조 말씀드림과 동시에 이러한 구조에서 수렴 구조의 끝단에 가까워지면서 위아래 짧게 흔드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또 이러한 구간들이 이런 가격적인 흔듦을 만드는 구간이 현재 연봉시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렴의 돌파 방향, 만약에 상방으로 돌파하든 하방으로 돌파하든 상관없이 그 이후 진행되는 리테스트까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 연봉시가 구간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에서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한 구간 또 장중에 이런 낙폭을 만들어주면서 또 시장 심리를 또 자극하였으나 이런 것들이 내릴 자리에서 못 내리는 것이 반복됨으로써 이 수렴이 가지는 의미가 기간 조정 이후 재차 갭 상승 구간을 향한 상방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드렸던 거 삼각 수렴의 구조에 대해서 이런 삼각 수렴의 이탈 방향에 주목하는 것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이 대칭 삼각 수렴이 가지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이론에 근거한다면 이러한 대칭 삼각 수렴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대칭 삼각 수렴은 일반적으로 직전의 추세를 이어가려는 경향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씀 같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분석가들의 전체적인 대세적인 의견, 즉 이제 대하락을 보는 의견과는 좀 다른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개진하고 있는데요. 자, 과거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하락, 그리고 나오는 반등, 그리고 하락이 다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모든 초점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듯 시장의 주류 분위기가 분석가들과 이제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하락을 보고 있고 또 그러한 하락을 만들려는 움직임 자체에 모든 분석과 근거들을 끼워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방, 즉 이러한 조정이 종결이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 파동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시간축과 가격축의 되돌림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어떤 공통 구간들이 겹치는 구간, 이러한 구간에서 직전 이 상승에 대한 0.38의 되돌림, 이 구간에서의 되돌림을 조정으로 마무리 짓고 이 구간에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간적인 분기점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속적으로 이제 빠르게 이걸 해결 못하고 이런 분기점 구간을 이런 상승에 대한 1대1 대응 구간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그러한 모습을 빠르게 만들지 못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상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까지 기억나실 겁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전혀 이제 배제시켜버리고 이제 하락 관점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 관점에 대해서도 이런 저점 신호, 제이봇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의 저점 신호가 나왔던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이 0.38의 구간과도 겹치는 구간, 심지어 이제 진행된 캔들이 상호작용하게 될 선행하는 구름대의 하단부와도 겹치는 구간, 가격적으로 표시하자면 41,768 구간 정도가 되겠는데 이러한 구간의 종가상 이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 관점을 지금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락 관점으로 시장을 보다 보니 이 구간이 일시적인 수렴 구조의 상방 돌파 시도 후 실패하는 형태의 캔들이 나와주면서 이거 트랩이네, 이제 크게 떨어지겠네 라고 이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재차 수렴구조 상단 위로 올라서는 모습 한번 우리는 나오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의 저항이 받는 구간이 과거 영상들에서 제가 강조했던 구간, 이런 과거 매물대 구간에서의 유의미한 키레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구간에 현재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또 그런 이런 삼각수렴의 구조, 상단 돌파 여부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 구간 성공적인 돌파 마무리된다면 이러한 과거 이제 매물 구간에 대한 극복과 동시에 이런 구간, 지지 반응이 없이 쭉 빠졌던 구간에 대한 갭 상승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이제 이러한 기간 조정을, 수렴 형태의 기간 조정을 같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러한 발산의 강도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렴 구조 상단 위로 고개를 캔들이 내밀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수렴 구조의 돌파에 대해서 이런 수렴 상단선에 대한 리테스트 여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리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확인될 경우 현재 후행 스팬의 위치를 보았을 때 이제 과거 기준선과 전환선을 다시 상방 원통하고 캔들과 상호 작용 중인 후행 스팬과 더불어서 현재 이러한 구름이 양운에서 음운으로 변곡되지 않고 다시 한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여전히 이러한 리테스트 이후 다시 한번 이 수렴 상단에 대한 돌파에 따른 발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갭 상승 관점 여전히 유효하고, 자, 그러한 기준을 통해서 현재 시장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같은 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 마치 돌파에 실패하고 이제 지옥 갈 것처럼 만들었다가 다시 반등 나온 구간, 그러면서 재차 수렴 상단 건드렸던 구간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던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프리미엄 갭이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다시 한번 영선에 대한 회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에 현물 거래소의 매수세가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자, 꾸준히 이러한 구간에서 거래소로의 입금을 통해 가격적인 저항을 만들었던 그런 거래소 입금의 고래 비중이 현재 지금 조금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다시 이 구간에 대한 도전을 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고래들의 단기적인 매도벽이 약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현재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단기 투자자들, 그리고 이런 개미들은 앞서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을 맹신하고 있고, 그런 하락이 나와야만 한다. 왜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다운 조정은 주고 가야지, 그래야 나도 다시 살 수 있고,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개미들과 고래들이 현재 지금 뚜렷하게 정반대로 행동 중인 구간입니다. 고래의 매집에 대한 근거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이제 자료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이라는 그런 것들에 꽂혀서 그것만 보려고 한다면 개미들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채굴자들의 움직임입니다. 현재 가격적인 단기 매도세에 가담하고 있는 주요한 비중은 선물시장의 매도세와 더불어서 이런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실현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은 채굴자들의 리저브의 이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러한 이동을 통해서 현재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면서 현재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채굴자들도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된다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파는 게 아니라 홀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이제 곧 다가오는 반감기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해시레이트는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채산성이 낮아지는 이러한 반감기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채굴자들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제 채굴 장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주요한 대응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채굴 장비를 공짜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겠죠. 당연히 사업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채굴자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통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러한 수렴 구조를 통한 가격적인 정체 구간에서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곧 이제 시장에 다가올 변동성과도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코멘트하는 단기 관점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관점 역시도 꾸준히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수렴 구조 이후, 수렴 구조 내 상단 돌파 그리고 리테스트 이후 재차 다시 한번 갭상승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무효화될 수 있는 기준은 수렴 구조, 이러한 구조를 트랩으로 만들고 다시 내려오더라도 이러한 구간, 현재 상호작용할 양운의 하단부 그리고 이러한 수평 레벨, 가격적인 구간으로는 딱 이제 41,768 이 구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지속적인 상승의 관점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또 이런저런 준비들 하시느라고 보내고 계시는 일상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바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차트까지 신경 쓰는 것은 좀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런 여러분들께 제가 업로드하는 이런 인사이트들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시였습니다.